부채금융 있죠? 부채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쭉 네 가지 테마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지분금융 있죠? 지분금융이 뭐예요? 돈을 출자하면서 그 주식이라든가 그 지분 증권 같은 거 있죠? 지분 증서 같은 거를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 있죠? 이거를 이 지분금융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요?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지분금융이다. 정리할 수 있죠? 여기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우리 127페이지에 부동산 투자회사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에다 알아볼게요. 이쪽에다가 자,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투자회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일단 이걸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이 되는 걸 좀 알아볼게요. 신탁이다. 자, 신탁이라는 것은 믿고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믿고 탁 맡기는 거, 이를요 신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고 뭐라고요? 탁 맡기는 걸 신탁한다.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부동산을 맡길 수도 있는 거죠. 맡기면서 이건 신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란다고요? 신탁한다. 그래서 요 자를 믿고 맡은 자를 그 수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자라고요? 수탁자. 그 다음에 요 자를 믿고 맡긴 자 있죠? 요 자를 옛날에는 암탁자 이렇게 했었는데, 왜냐하면 요 자가 수탁자니까 얘는 암탁자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위탁자다. 뭐라고요? 위탁자. 얘 입장에서는 위탁한 거고, 얘 입장에는요, 그 수탁한 거고. 알겠죠? 그리고 신탁에 따른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걸 수익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수익자. 이 사람이 수익 가져갈 수도 있지만, 수익 증권 같은 거 발행하게 되면 수익 증권을 갖고 있는 자 있죠? 그 자가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신탁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부동산을 믿고 탁 맡길 수 있죠? 부동산을 믿고 맡기면서, 자, 내가 이제 너무 바쁘니까 네가 좀 내 부동산 좀 잘 좀 관리해달라. 맡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걸요,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겁니다. 이걸 관리신탁이다 집니다. 뭐라고요? 관리신탁.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부동산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분 좀 잘 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걸요, 처분신탁이다. 부동산 뭐라고요? 처분신탁이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얘가 근데 부동산을 맡기면서 담보신탁이라고 해갖고, 자, 그 수탁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수익증권을 갖고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대출 받아요. 알겠나요? 이걸 담보신탁이라 하는데, 나중에 자, 그 돈을 빌린 걸 나중에 갚았다 얘가. 그러면 자, 신탁계약은 해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돈을 못 갚을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을 그 수탁한 자가 부동산 팔아서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부동산 담보신탁 해줍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담보신탁. 그리고 거의 한 80% 이상은 자, 이런 신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토지신탁이다. 혹은 토지개발신탁이라고 해서, 자, 이 땅을 내가 평생을 그 농사 짓고 살아왔는데 내 땅이 요번에 도시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도 자, 이 건물 같은 거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도시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건물 짓고 싶죠? 근데 건물을 지어본 적 있어, 없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평생 농사만 지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신탁회사한테, 개발 신탁회사한테 자, 내 땅 좀 잘 좀 개발해달라고 맡길 수 있죠? 이런 걸요, 토지신탁 혹은 토지개발신탁 해줍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신탁이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간단히 언급하기로 하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금전을 갖다 맡기면서, 돈을 갖다 맡기면서 내 돈 좀 잘 좀 불려달라고 맡길 수 있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거를요, 어디 갔어요? 이거를 투자신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신탁이라고요? 자, 투자를 잘 좀 해달라고 믿고 맡기는 걸 뭐라고요? 투자신탁이다. 그래서 요걸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거. 그래서 투자를 영어로 뭐냐면 invest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investment. 그 다음에 신탁을요, 트러스트 해줄게요. 이렇게, 이런 거 써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미래에셋이라든가 하나투자증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런 거 얘기하고, 어쨌거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삼성 자산운용 이런 데를 다 투자 신탁사라 하는데,
얘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긁어 모읍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요. 이렇게 해서 긁어 모으는 걸 펀딩한다. 얘들 말로 뭐라고요? 펀딩한다. 이렇게 해서 조성한 자금을 이제 펀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 말로는 펀드다. 뭐 기금 정도 번역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돈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얘네들은 어디다 투자하냐면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주식. 그래서 주가가 문장 올랐다. 그러면 얘도 스스로 빼고 넘겨줄돈이 많아지는 거죠. 맞죠? 근데 주가가 폭락해갖고 회사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폭락했다는 얘기죠. 올라갈 줄 모른다. 그러면 얘들 스스로 빼고 넘겨줄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거의. 그런다고 해서 얘가 쫓아가서 내 돈 돌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돌려주나요? 안 돌려줍니다. 이거는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떤 논리냐면 나는 평생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내 친구는 허구한 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주식 투자하는 게 그 직업입니다. 알겠죠? 걔도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놈한테 내가 친구한테 내 돈 1억을 맡기면서 내 돈 좀 잘 좀 불려달라고 맡길 수 있죠? 그죠? 이게 투자 신탁 아닙니까? 그랬던 이놈이 주식 투자를 잘해서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럼 나한테 돌아올 돈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게 주식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쪽박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한테 돌릴 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쫓아가서 너 이놈 내 돈 돌려내 원금에다 돌려달라 이렇게 할 때 얘가 돌려줘요? 안 돌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럴 겁니다. 야 임마 그럼 나한테 믿고 맡기지 말든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결국은 투자자가 다 이익과 손실을 다 누가 보는 거예요? 투자자가 보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이런 형태. 자, 그래서 물론 뭐 원금을 보상해주는 그런 상품도 있지만 그거는 상당히 변질되어 있는 형태로 일종의 예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반드시 주식에만 투자해라. 그건 아닙니다. 일반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MBS 같은 거 있죠?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금이라든가 은 이런 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달러라든가 엔화 뭐 이런 거 있죠. 파운드화 이런 거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큰 돈 벌 수 있는 거죠. 그죠? 때로는요. 자, 이 돈을 긁어 모아서 이 외국에서 잘 나가는 가수를 초빙해서 잠실 운동장에서 공연을 기획하려고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죠. 근데 공연이 대박 났다. 그러면 투자자한테 돌릴 돈이 많아질 겁니다. 알겠죠? 이거 공연 펀드다. 아니면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요? 영화 만들기 위해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죠. 그래서 영화가 이제 대박 나면 얘들한테 돌릴 돈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영화 펀드다 해줍니다. 무슨 펀드라고요? 영화 펀드. 그래서 이제 영화 펀드를 조성해서 만든 영화 중에 대박 난 영화 있죠. 이런 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신문지상에 이제 뭐라고요? 공시도 하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국제시장 그 영화 보셨나요? 그죠? 부산의 그 국제시장하고 거기에 감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감천, 그걸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인데 그게 이제 1000만 관객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박이 났던 그런 영화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병헌 나왔던 영화 뭐 아시는 거 있나요? 광해라는 영화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 있죠? 변호인. 요거라든가 7번 방의 선물, 과속 스캔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이 영화 펀드를 조성해서 만든 영화 중에 대박이 났던 영화들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근데 반드시 뭐 이런 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데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다 투자할 수 있냐면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부동산을 지금부터 자, 영어로는 리얼티 해주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리얼티 해주면 요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부동산. 그래서 자, 그리고 요 앞자리에 따서 리얼 프로퍼티 리얼 프로퍼티 이렇게 해도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리얼 에스테이트 해줍니다. 자, 영어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렇게 참고로 가장 많이 쓰여진 게 뭐라고요? 리얼 에스테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리얼티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자연물을 강조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리얼티입니다. 물리적 실체 있죠? 이런 걸 강조하는 개념을요, 리얼티다. 그리고 이거는요, 뭐 소유권을 강조하는 개념, 네 거냐 내 거냐를 강조하는 개념을 강조하는 게 리얼 프로퍼티입니다. 아시죠? 리얼. 그리고 얘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데 근래 들어서는 거의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연물과 그 다음에 소유권을 공이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는 게 자, 리얼 에스테이트입니다. 자연물과 뭐라고요? 소유권을 공이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리얼 에스테이트 해줍니다. 리얼 뭐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부동산이 영어로 뭐예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부동산이 영어로 뭐라고요? 리얼 에스테이트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리얼 뭐라고요? 에스테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자리 따서 RE라는 용어를 써볼게요. 뭐라고요? RE.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런 용어. 강가 9시 뉴스에 리얼 멤버스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와갖고 부동산 시장 경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리얼 멤버스가 뭐냐면 그 강남에 있는 그 중개하는 분들이죠. 걔네들 상당 부분이 법인의 형태로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막 30층, 50층짜리 건물 이런 걸 중개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덩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이름을 이렇게 많이 땁니다.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 리얼 멤버스. 알겠죠? 아시면 RE 멤버스. RE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이라고 했죠?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RE 멤버스, RE 퀸 이런 거 있죠? RE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호가 아니라 자, 회사 이름을 붙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RE가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할 수 있죠? RE가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붙여보겠습니다. 얘랑 쟤랑 붙여보면, 자, 이걸 뭐라고요? 리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쳐서 뭐라고요? 리치. 이거는 수많은 투자자들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리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리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투자한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크게 이제 시장에서 운영되는 형태는 요거를요, 신탁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탁형, 계약형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 이런 데 있죠? 한화투자증권이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이런 형태가 다 뭐라고요? 신탁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신탁형. 얘는 돈을 모으면서 자, 믿고 맡겠다는 형태. 위탁형. 믿고 맡긴 걸 뭐라고요? 위탁하는 거죠? 위탁했다는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믿고 맡겠다는 형태의 뭐라고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 자, 그럼 수익증을 갖고 있는 자의 지위가 뭐냐? 지위는 자, 위탁자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믿고 맡긴 자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참여하는데, 이런 형태로 참여하는 거를요, 신탁형 리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탁형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표현 자체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데 그냥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요거는 자, 개방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개방형이 뭐냐면, 투자자가 돈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돈이 급할 수 있어 없어요? 애가 수술하고 그러려면 돈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할 수 있죠. 그러면 수익증권 들고 가서 쫓아가서 내 돈 돌려달라 했을 때 돌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약간의 기한의 이익 이런 거는 나중에 민법에서 상실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돌려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개방형이라는 겁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개방.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응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개방형이다. 그리고 요거는 위탁자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주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름대로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자,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투자증권이 투자자 모집해서 그 돈 가지고 돈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있죠? 요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이런 법이 있다. 옛날에는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이었는데 지금은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게 있다 치면 됩니다. 뭐라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협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나온 것은 회사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회사형. 아까 A라는 기업은 B라는 기업에 외상으로 팔고, B는 C한테 외상으로 팔고, C는 대기업들한테 외상으로 팔죠. 근데 대기업이 무너지니까 갚을 돈이 있어 없어요? 없고, 얘도 갚을 돈이 있어 없어요? 없고, 얘도 갚을 돈이 없으면서 국민 경제가 박살나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자, 만약에 대기업들은 망하고 싶어요? 망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럼 만약에 그 대기업들이 망하려고 하는 회사들, 정확히 얘기하면 나중에 법정 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기업이다 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망하려고 하는 회사 있죠? 망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갖고 있는 뭐 본사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본사 건물이 30층, 40층이 뭐 필요합니까? 4개층이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얘는 돈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이거 갚을 수 있는 거죠? 이거 갚을 수 있는 거고,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 돈도 막아나갈 수 있고,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모든 기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2천억짜리, 3천억짜리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알겠죠? 다들 힘든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펀드를 조성해서, 뭐라고요? 펀드를 조성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이 법정관리라든가 이게 들어간 회사들 있죠? 이런 건물을 사주도록 유도했던 겁니다. 정부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2001년서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알겠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통 이제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회사 있죠? 이 건물을 사주도록 유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나온 제도가 부동산 투자 회사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얘네들은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끔 하려고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뭘 발행하라고요?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연히 주식을 갖고 있는 자는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주주의 형태다. 주주가 주인입니다.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한 걸요, 회사형 리츠다 해줍니다. 무슨 리츠라고요? 회사형 리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 옆에 있는 애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폐쇄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폐쇄형이 뭐냐면, 자, 이 회사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회사형 일치에. 근데 투자자가 이제 주식을 갖고 있겠죠? 주식 발행하니까 주식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급합니다. 애가 수술해야 되죠? 돈이 급해서 주식 들고 쫓아가서 내 돈 돌려주세요 했더니 얘가요, 싫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싫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주주들의,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에, 돌려달라는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폐쇄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돈이 근데 수술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돈이 급한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 주식들은 거의 대부분은, 물론 일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장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뭐라고요? 상장을 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증권시장에서 쉽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이 급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이 급하면 주식 팔아치우면 되는 거죠? 그럼 바로 돈 생겨 안 생겨요? 바로 돈 생기지. 뭐 회사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거래소 시장이 있고 일반적인 기업들의, 자, 이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 있죠? 뭐라고요? 거래소 시장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주식을 다 상장 주식했습니다. 그리고 협회 등록 주식이다 해서, 자, 주로 이제 인터넷 벤처 기업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런 기업에 투자했다가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클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협회 등록 시장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협회 등록 주식, 얘는 뭐라고요? 상장 주식, 일반적인 주식을 뭐라고요? 상장 주식 이렇게 했는데, 요 두
두 거래소가 이제 거래소 시장이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이 돼서 지금은요, KRX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 거래소, 자, 한국 거래소 시장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뭐라고요? 한국 거래소 시장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 거래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이제 인터넷 통해서 하지만. 그래서 보통 그래서 여기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은 다 뭐라고요? 상장 주식 이렇게 합니다. 무슨 주식이라고요? 상장 주식. 다만 참고로 옛날에 이제 주로 이제 벤처기업 주식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코스닥 상장 주식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코스닥 상장 주식. 그리고 얘네들 코스피 상장 주식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코스피 상장. 이렇게 해서 같이 이 어제거나 주로 이제 요 시장에다가 올려놔야 됩니다. 상장을 시켜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돈이 급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식 얼른 팔으면 돼요. 바로 팔으면 됩니다. 바로 돈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죠. 무슨 형태라고요?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주식 수에 따라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를 뭐라고요? 회사형 리츠다입니다. 뭐라고요? 회사형 리츠. 그래서 요거는 2001년서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법 있죠? 요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해서 요걸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다. 그래서 별 말이 없이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 하면 뭘 얘기한다고요? 회사형 리츠를 얘기합니다. 무슨 리츠를 얘기한다고요? 회사형 리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회사형 리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형 리츠의 업계 1위가 이제 코람코 자산신탁입니다. 우리 이제 이따가 나중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셔서 자, 핸드폰에다가 코람코 이렇게 코람코 이렇게 해서 앞자리 코람코 치시면 그 회사가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코리아 어쩌고 앞자리 딴 겁니다. 코리아 어쩌고 저쩌고 딴 겁니다. 알겠죠? 요즘에는 앞자리 따는 게 유행이죠? 그죠? 앞자리 따는 게. 질문해 볼게요. MG가 뭐예요? MG? 마을 금고. 이렇게 마을 금고 따서 뭐라고요? MG 다입니다. MG. 알겠죠? 이렇게 앞자리 따는 게 유행 아닙니까? 그죠? DB가 뭐야? DB. 동부화재보. 동부 이렇게 앞자리 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있어 보이지 않나요? 뭐 영어로 따면 뭐 있어 보이나. 그래서 동부를 DB 화재보험 바뀌지 않았나요? 여기 앞에 보니까 현대 해상 있던데. 그죠? 자동차 보험 제가 여기서 들었는데 여기서 들은 게 아니라 현대 해상에서 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자동차 보험 들을 때는 요즘엔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직접 하는 거 있죠? 그게 훨씬 쌉니다. 거기 괜히, 뭐 여기 보험하시는 분 계신가요? 괜히 얘기했네요. 괜히 욕도 못 지냈네요. 자, 어쨌거나, 제가 그래서 지나가다가 항상 금융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보험회사에 있는 분들한테 욕을 더럽게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금융기관에 있는 분들 뭐 돈밖에 모르게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금융기관에 있다고 막 뭐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했더니, 나한테 막 뭐라 합니다. 어쨌거나, 그럼 하나 질문할게요. CH는 뭐예요? CH. 예? 조흥은행은 없어졌어요. 조흥은행은, 지금, 그 신한은행 있죠? 여기는 흡수 합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없어지는 은행입니다. 그러면 CH는 뭐예요? CH는? 요거는, 다른 건 몰라도 요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꼭 아세요. 이거는 철희를 줄여서, 철희. 예. 제 이름은 알고 있나, 지금? 제 이름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 자세가 안 돼 있어, 제 이름. 제 이름이 뭐예요? 그런가요? 혹시 예? 그래서 요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앞자리 따서. 이렇게 해서 이 코람코도 마찬가지로 앞자리 따서 코리아 어쩌고 한 겁니다. 알겠죠? 요거. 요게 이제 이 회사형 리츠의 업계 1위입니다. 업계 1위. 그래서 한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가장 여기 그 점유율이 큰 업체입니다. 알겠죠? 회사형 리츠의 업계 1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같은 누구라고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요, 안 모아요? 돈을 모으겠죠? 모아서
자, 요 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요 코람코 자산신탁이 우리은행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던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전신이 어디냐면 아까 제가 언뜻 얘기했지만 자, 이 그 IMF 때 가장 부실했던 은행입니다. 거의 손을 못 댈 정도의 은행입니다. 알겠죠? 예금자 돈도 못 돌려줘 갖고 거의 손을 못 대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게 전신이 어디냐면 한일은행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배구 같은 거 했던 은행입니다. 그다음에 상업은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 두 개 은행이 거의 손을 못 대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걔들 은행 돈을 다 정부가 막아줬던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두 은행을 합병시키면서 한빛은행으로 바꿔놨는데 무슨 은행이라고요? 자, 그렇지 않아도 빛투성인데 거기다가 한빛하니까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로 바뀌어놨는데 요거는 정권이 바뀌면서 그냥 정부가 이제 돈을 투자해 자, 이 다 막아줬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세금도 회수해야 되고 또 뭐라고요? 자, 그 공적자금 투입한 거 세금도 회수해야 되고 IMF도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1은행 같은 경우에는 뉴 브릿지라는 미국계 은행에다 팔았다가 자, 그 회수한 겁니다. 아니, 아까 참고로 자, 재미삼아 제1은행 이런 은행이 가장 부실했던 은행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서울은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흥은행 이런 데가 있었고 우리은행 있죠? 이런 데가 대표적인 부실했던 은행인데 얘들을 돈을 막아주니까 돈을 회수해야 돼? 안 회수해야 돼요? 아, 회수해도 돈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도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계에 있는 뉴 브릿지라는 은행에다 팔아치운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네 나중에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라고 해서 영국계 은행 있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행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에다 팔아치웠고 조은행은 신한은행에다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원래 이제 아까 한일은행과 뭐라고요? 상업은행이 전신인데 어마어마하게 부실했던 은행입니다. 거의 손을 대기 힘든 은행인데 얘들은 한빛은행으로 바꿔놨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팔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시죠? 근데 계속 팔다 못 팔았던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도 부실하니까 파는 자는 돈 좀 받고 팔으려고 하죠. 근데 그 당시 제1은행이라든가 IMF 이런 데가 이제 우선 협상제로 해서 이제 살려고 했었는데 얘들은 거저 가져가려고 하죠. 아니, 파는 자는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들은요, 거저 가져가려고 하니까 협상이 결렬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갭이 너무 크니까 결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도 정부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은행이에요. 지금 사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6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라고요? 우리나라 좋은 은행, 우리은행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뭐 좋은은행 뭐 나왔길래 어쨌거나 자,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기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이 돈을 얘들은 2000년대 초 아닙니까? 엉뚱한 데 쓸 수 있어 없어요? 우리한테 돈을 투자한 자한테 배당 안 하고 엉뚱한 데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원칙적으로 투자하지 않겠다. 니네들은 자, 지금부터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SPC가 뭐냐면 듣기만 하세요. 그냥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다. 스페셜이라는 게 뭐냐면 특수한, 그다음 퍼포스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컴퍼니한 회사라는 얘기죠.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거의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합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뭐냐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또 서류상 회사냐? 이거는 이제 이런 회사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얘랑 얘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별도로.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회사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죠? 자체로는 이거에 만든 회사지만 다발하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투자하겠다. 여기다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생긴 이득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배당하는 데 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배당하는 데 쓰라.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이거를 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 인터넷 들어가시면 코람코 치시면 요 SPC라는 회사들 있죠? 리치라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리치 회사라고 쭉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뭐라고요?
얘들이 운영하는 아바타 회사들입니다. 알겠죠?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하려고. 그래서 딱 들어가시면, 자, 맨 먼저, 코크랩이라는 이거 회사 이름이에요. 코크랩 뭐라고요? 1호. 코가 커서 코크랩이 아니라 코리아 어쩌고 이제 회사 이름이에요. 됐죠? 서류상 회사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2002년도경에 자,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이 당시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한화 본사 건물, 장이동에 있는 한화 본사 건물하고 63빌딩 있죠? 요거를 구입했던 겁니다. 여의도에 있는 거 있죠? 요거, 거의,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겁니다. 요걸 구입했어요. 그래서 2,300억 정도에 투입해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3,500억에 팔아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남겨먹었죠? 엄청나게 배당해 준 겁니다. 원래는 이게 초창기 때는 배당을 많이 해줘야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쭉 코크랩 2호, 3호 나오다가 코크랩 8호가 나왔는데, 코크랩 8호. 이때가 2006년도경입니다. 몇 년도라고요? 2006년도경에 최대의 투자처가 어디였냐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오피스 빌딩. 특히 이제 복층형 같은 거 있죠? 이거 뭐 다락 같은 거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분양하는 거 있죠? 여기 아주 대박 난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에 투입했던 겁니다. 이거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회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그냥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 무슨 건물이라고요? 일반적인 그냥 상가용 건물이 상가 건물입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이 당시에 종로에 있는 뭐 G타워고 아니면 뭐 서현동에 있는 센트럴타워, 이게 일종의 오피스텔입니다. 뭐란다고요?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여기에 투자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한 몇 개 정도라고요? 한 37개 정도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돈을 다 이제 팔아치우면 없어진 거고, 이렇게 해서 한 37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전부 다 회사들입니다. 알겠죠? 얘네들이 만든 뭐라고요? 회사인데, 자, 일단은 이 코크랩 1호 이런 거를, 이게 이제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이게 본연의 목적이 이런 회사를 부동산 구입하도록 유도한 거죠? 그죠? 이게 가장 본연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걸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리츠라고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합니다. 이 회사 이름을 뭐라고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이집니다. 언더스탠? 네. 그리고 일반적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여기만 투자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회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동산 투자해서법에 따르면 위탁관리 리츠다 이집니다. 무슨 리츠라고요? 위탁관리 리츠다. 얘네들은 전부 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명목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목형이라. 그래서 얘네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 투자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라고요? 자산관리회사 있죠? 여기다 다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 근데 얘네들은 다 지들이 다 뭘 또 운영해요? 자산관리회사도 다 운영하는 겁니다. 지들이 다 헤쳐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헤쳐먹는다고요? 지들이 다 헤쳐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자, 요것도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냐면 종업원을 직접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서류상 회사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실체형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요 부동산 구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실체가 있는 회사 있죠? 요 별도로 특수목적에서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뭐라고요? 자기관리 리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자기관리 리츠다. 그래서 그럼 어떤 분은 남자친구가 관리하나요? 이렇게 자기 하니까 남자친구, 남자친구를 자기야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자기 본인 있죠? 본인을 뭐라고요? 자기다 해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운영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요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다고요? 부동산 투자 해서법이 있는데, 한두 장 넘기면 130페이지 있죠? 130페이지에 그 쭉 요약해 놓은 게 있어 없어요?
이쪽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거의 대부분 어라고요.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요 파트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금융론에서 공부할 내용을 크게 이제 5가지 있죠? 이거 알아봤습니다. 맨 먼저 부채금융과 관련돼서는 대출 가능 금액, 두 번째는요 이자율 조정 여부, 세 번째는요 원리금 갚아나가는 방식, 마지막으로요 유동화 제도,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6문제 정도를 물어봅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자, 한 5분만 쉬었다가 곧바로 들어와서 자, 기출문제 있죠? 요거 풀 겁니다. 자, 기출문제 풀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